지금 있는 회사보다 좀 작은 회사에 또 인문으로 가면 되지. 네.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50대의 실직자라는 사실은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다지 인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분들은 제가 봐도 제 기억에도 그분들 할아버지 같은 그렇죠. 느낌이었는데 있었죠. 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저 굉장히 젊고 형이죠, 형. 그렇잖아요. 아직도 뭐 자전거 100km 탈 수 있는 저희 체력들도 갖고 있는데 맞아요. 아하 누가 푸른 하늘 보여주면 좋겠네. 아하 꼭 해야 될까요? 어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50대 중반쯤에 직장을 뭐 비자발적이든 아니면 자발적이든 간에 돈을 많이 모아놨다. 돈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인생 노후에 사는 데는 별로 걱정이 없다. 네. 이때까지 모아놓은 돈에서 그냥 뺐으면 된다.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도 저는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면 이게 노는 것도 정말 잘 놀 수 있는 사람은 뭐 계속 지겹지 않고 놀 수 있는 거겠지만 노는 것도 지겨워지거든요. 50대 지금 현재 남자들은 대부분 다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왔냐면 일에서 찾아왔었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서 성과를 갖게 되고 그 성과에 대한 성취감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로 갖고 이제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런 것들로 오랫동안 30년 동안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갑자기 책임도 없고 뭔가 해야 될 것도 없고 또 어떤 성취감을 느낄 만한 게 없다 그러면 네. 그분들 인생에서 굉장히 재미가 없고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꼭 돈에 대한 게 그렇게 니즈가 없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은 하셔서 본인에 대한 정체성도 계속 유지를 할 필요가 있으시고 네.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트워크 다른 사람들과의 그렇죠. 교류 그것 때문에라도 일은 필요합니다. 내가 여기서 나가게 됐다 하더라도 이거 지금 있는 회사보다 좀 작은 회사에 또 인문으로 가면 되지. 네.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거기 다 직원들도 올라오고 있고 승진해가지고 임원되고 하는 것이지 바깥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위에다가 다시 또 임원으로 이제 받기라고 하는 거는 거기 회사 대표님도 부담이죠. 어려운 일이죠. 네. 부담이고. 그래서 이제 50대의 실직자라는 사실은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다지 인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 인기가 없습니다. 50대 실직한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일단 나이가 많기 때문에 머리 회전도 뭐 좀 안 될 것이고 또 몸도 건강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젊은 직원들하고 사이에서 융화가 될까 이분이? 그러겠네요. 예, 그 부분도 굉장히 고민이 되시는 거거든요. 임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니 그분들이 또 근데 그렇게 일을 잘할 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급여는 또 많이 줘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들이 그렇죠. 또 들거든요. 네. 뭐 이력서 한 줄을 쓰더라도 조금 더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이제 써야 되는데 지금의 50대들은 예전에 제가 뭐 대리 차장일 때 그때 50대 선배들이 보통 상무님 뭐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하고 지금 제 상무 시절의 50대들과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분들은 제가 봐도 제 기억에도 그분들 할아버지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 느낌이었는데 있었죠. 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저 굉장히 젊고 형이죠, 형. 그렇잖아요. 아직도 뭐 자전거 100km 탈 수 있는 저희 체력들도 갖고 있는데 맞아요. 건강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회전이나 뭐 여러 가지 아직도 머리도 쓸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네. 실제로 50대 실직자들이 20, 30대 그 직원들에 비하면 갖고 있는 장점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는 오랜 경륜, 경험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 네. 예,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들, 또 이렇게 서로 간의 갈등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는 능력들,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필을 잘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저쪽에서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가에 대한 거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납득이 되도록. 예, 그게 이제 마케팅이 그런 건데 내가 아무리 좋은 상품, 내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만든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으면 그거는 결국 실패를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마케팅 할 때는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네.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을 니즈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거를 파악해야 되듯이 똑같거든요. 그게 이제 취업 상황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그거를 막 이야기한다는 것보다 저쪽에서 어떤 인재를 원할까, 어떤 사람을 원할까, 만약에 50대인 실직자한테 나한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먼저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또 실제로 취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아주 디테일하게는 이력서 쓰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그래요? 있습니다. 면접 보는 방법도 있고 그런 것들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콘텐츠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올려놓은 이제 워크넷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워크넷이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워크넷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 가면 그런 정보들이 다 있나요? 예, 그거는 기본적으로 실직을 하신 분들은 다 들어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오프라인 상에서는 이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고, 네. 중소기업 중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맞네요. 어쨌든 이름은 다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어떤 뭐 도움을 받을 수 그러면 있나요? 이제 거기 찾아가서 일자리에 대한 상담을 하는 거죠. 어떤 일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어떤 스펙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와 이제 뭐 그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신중년 인생 산모작 패키지. 이 말이 어렵습니다. 네. 신중년 인생 산모작 패키지라는 게 있는데요. 네. 거기 가면 생애 설계 서비스 같은 걸 해줍니다. 그 사람의 장점, 단점도 네. 이제 뭐 MBTI 같은 건가요? MBTI 네. 같은 것도 체크를 하고 당신은 어떤 일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고 하는 것들도 검사도 해주기도 하고 네. 현재 스쿨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적합한 것 같다. 실제로 그 어떤 직업을 알선하기도 하고요. 예, 알선하기도 하고 사후에 이제 모니터링도 해주고 네. HRD 네트라고 해서 직업훈련 포털이라는 데 들어가면 정부에서 해주는 직업훈련 과정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어디 가서 받으면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가 것들 받을 수 직장 오래 있거든요. 생활했지만 이제 사무실에 있는 분들은 특별한 기술이 없는 분들은 그렇죠. 이런 데서 직업 훈련을 그렇죠. 받아서 이제 다시 그렇죠. 사회로 복귀할 수 그렇죠. 있게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기술이 있으면 훨씬 더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럼 정비 기술을 배울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배울 수 있는 것이고 3D 프린터를 가지고 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들은 한국 폴리텍 대학이라고 한국 폴리텍 대학 같은 데서 지원하셔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술교육원이 또 서울시 경우요. 예, 구마다 이제 좀 있기도 한데 그런 데 가면 이제 무료로 직업 훈련을 시켜주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 한 50%에서 80% 정도 그 정도 이제 비용을 지불을 하면 이제 어떤 직업 훈련을 시켜주는 것이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네. 그 큐넷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큐넷이요? 큐넷에 들어가면 어떤 자격들이 있고 이 자격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험들을 쳐야 되고 지게차 지게차. 운전 기술 자격증, 그 기능에 대한 것들이 좀 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굴착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식, 양식 같은 조리 기능사 네. 자격도 있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엄청 네, 많이 하시죠. 공인중개사, 네. 공인중개사, 또 보험중개사, 네. 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뭐 주택관리사, 네. 경영지도사, 또 뭐 최근에 숲해설가 네. 또 있고요. 숲해설가 요즘 인기죠. 이제 뭐 각각의 수입이나 전망에 대한 거는 조금 서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40, 50대 분들이 많이들 이제 그렇죠. 인생 후반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먼저 고민한 다음에 자격증을 선택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많은 분들은 자격증을 선택하실 때 요새 많이들 따는 게 뭐지? 요새 수입이 많은 게 뭐지? 요새 뭐 어떤 걸 하면 좀 쉽게 딸 수 있지? 그걸로 기준 잡으시면 오래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공감합니다. 이 자격증을 딴다고 해가지고 바로 수입이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자격증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을 뿐인 것이지 실제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진짜 그 분야에 관심이 있고 내가 오랫동안 할 수 있겠는가, 설사 수입이 적더라도 라는 과정, 그런 그 전제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민간 자격증이에요. 민간 자격증 중에 그런 게 많은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도움이 거예요. 안 되는 게 많죠. 전혀 네, 수입이 맞아요. 발생하지도 않고 뭐 대단한 것처럼 막 광고를 하길래 그걸 땄는데 어디 써주는 데도 없고 아무도 네. 불러주는 데도 없고 아무도 맞아요. 찾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 자격증이 딴 게 의미가 없고 자격증 따느라고 들였던 뭐 시간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자격증에 대한 전망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 땄을 때 그 일에 대한 전망을 하고 그 다음에 자격증을 땄다고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이 자격증을 땄을 때 그래도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뭔가 있는지를 먼저 짜라고 신경 쓰면 좋아요. 네. 공인중개 자격증 따기 전에 네. 야 이거 전망이 어때? 뭐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혹시 내가 이거 따고 난 다음에 너한테 뭐 그렇게 뭐 돈을 안 받을 테니까 뭐 이렇게 월급 안 줘도 되니까 와서 일 좀 할 수 있니?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그렇군요. 구름 속에 가리운 듯 애당초 없는 듯 아하 누가 그렇게